장묘풍수 제18편 파묘분쟁 실무예요. 여기에서 실무는 제가 실무했던 부분이에요. 실무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동료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불리한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분쟁 주제는 유골의 훼손 여부예요. 진행 과정 살펴볼게요. 파묘를 하기 위해서는 묘주가 자기 묘지가 맞다는 전제하에 묘지관을 읍면 동사무소에 묘지를 파묘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신청자의 묘지가 맞는지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의 관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 절차 과정에서 묘지가 맞으면 개장 신고필증이 발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과정은 묘주와 관청의 업무입니다. 묘지가 내 묘지가 맞냐 내 묘지가 맞냐 해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까지는 전적으로 묘주와 관청의 업무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파묘 과정 살펴볼게요. 파묘는 동네 아저씨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묘지를 확인할 의무 하나도 없어요. 저 묘지가 내 묘지가 맞는지 묘지를 파묘하려고 한 그 일꾼은 그거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이미 확인은 묘주와 관청에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확인되면 그걸로 대행자는 충분한 소임을 다한 거예요. 이제 개장 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므로 실행합니다. 이 실행의 근거는 필증을 근거하는 거예요. 필증을 근거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죠. 필증을 근거해서 파묘를 진행하는데 이때 전제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묘주가 직접 해도 되고 인부가 해도 돼요. 이 인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특별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전문가도 할 수 있고 동네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묘가 진행되어서 종료되는 거예요. 이때의 유골 훼손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참여했던 파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인지했어요. 파묘 중에 인지를 했어요. 이 묘지가 개장 신고필증의 발급 내용과 묘지 현황에서 상호 틀린 점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중지시켰습니다. 개장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대매우기에서 묘지를 복원한 후 종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골 훼손했다면서 고발당했어요. 여기서 그때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모든 자료를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어요. 영상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종료하는 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 처음에 묘지로 향하는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묘지로 찾아가고 있어요. 포크레인이 앞서가고 모토가 뒤서 갑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오늘 이모저모를 말하는 거예요. 실없는 농담도 있어요. 어쨌든 묘지로 접근하고 있어요. 모토가 포크레인 뒤에 따르고 포크레인 앞에는 묘지 주인이 있어요. 좀 이따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묘지를 접근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포크레인은 올라섰고요. 목포와 묘지 주인이 보일 거예요. 네, 묘지 주인이 여기 남자 주인, 여자 주인, 묘지 주인이 보입니다. 목포는 이쯤에 있고요. 이미 묘지 주인이
이게 내 묘지라고 포크레인 사장한테 했을 거예요. 저희들은 이미 서류를 발급받아서 당신 묘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뒤따라서 묘지 주인을 만나서 확인합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어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예, 제가 물었어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 서류로 확인하면 저희들 임무는 족한 거지만 그래도 직업 윤리의식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대목 다시 들어볼게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묘지 주인은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약 20년 동안 여기를 찾아서 묘지 관리를 했고 묘지 외주 업체한테 관리를 약 10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 묘지라는 거예요. 맞아요? 또 맞느냐고 또 물었어요. 아니, 산으로 그래도 정확하게 맞아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20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봅니다. 여기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산으로 그래도 정확하게 맞아야지. 2주에 왔었어요. 예, 맞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 그다음에 볼게요. 저기로 왔었어요. 파묘를 진행하고 있고 명정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시면 격벽이 일자로 쭉 보이죠. 격벽이 보일 거예요. 이 화면에서 이 격벽입니다. 격벽이라는 것은 외광, 광은 외광과 내광으로 구분돼요. 고인이 누워있는 침실까지는 아직 접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쯤에서 명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그들이 장례 모실 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명정을 설치했던 그 위치가 딱 이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바라보고 북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우측이 남자의 자리, 좌측이 여자의 자리예요. 남자를 먼저 모시고 격벽을 설치한 후에 여자를 모셨기 때문에 격벽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상황은 그들이 제출한 상황에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격벽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격벽이 넘어지지 않는 3분의 2 위치까지 흙을 대메우게 한 후에 명정을 설치하고 치토한 그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는 보여드리지 못해요. 다만 그들이 제출한 자료의 명정 설치 위치와 제가 이곳에서 명정이 수집된 위치와 일치합니다. 예, 격벽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먼저 멈춰 세우는 거예요. 명정을 확인하고 이때 여기서 요번 파묘는 중단됩니다. 묘주가 저한테 2시간 이상 자기 묘지라고 계속 진행을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파묘 결국은 안 하고 복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이 사람들이 저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네, 이 묘지가 아니요. 여기서 잠깐 격벽이 요번 바가지로 약 5에서 10cm가 잘려나갑니다. 여기에 그 장면이 있어요. 요 바가지에 격벽 상단부가 한 10cm 잘려나가요. 이거 보시면 예, 이렇게 잘려나가요. 그래도 바닥에 격벽이 일자로 쫙 살아있어요. 여기서 제가 스톱을 외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묘지 주인한테 여기가 아니라고 말한 후에 스톱시켜요. 예. 왜요? 이름이 아닌가 봐요. 예, 이렇게 스톱을 시켰어요. 제가 스톱시킨 지점은 정확하게 격벽 상단부 10cm가 잘려나간 지점이에요.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곳에 명정을 설치했었어요. 그곳에서 명정이 나왔고 제가 확인하고 이곳에서 스톱시킨 거예요. 다음 자료 볼게요. 예. 예, 지금 시각이 예, 저희들 개장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묘주는 계속해서 그래도 자기 묘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 관리했던 사람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관리했던 사람 당신은 묘지 파묘하러 온 일꾼이
파묘만 하면 됐지. 왜 내 묘지니 네 묘지니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걸 따지냐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무시당하는 전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저는 파묘를 계속 요청하는 묘주께 그렇다면 동네 어르신을 모셔다 이 묘지가 당신 묘지인지 검증을 해라. 그러면 내가 파묘를 진행하겠다 해서 어르신을 묘지로 모시러 간 그 사이에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려고 상도를 본문 상단 부분을 좀 만졌습니다. 어느 정도 만지는데 상조분 의사가 불분명해서 제가 정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미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동네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 분이 이 우측에서 올라오셔요. 모시고 올 때까지만 제가 촬영합니다. 정지시킨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자료를 잡을 때 이 자료가 초상권에 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얼굴은 절대적으로 저는 잘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그 부분까지만 잡아요. 이쯤에서 그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 판단이 그러면서 상무님은 이 산도가 자기 산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서 제 생각과 가족 아들인 상교의 생각이 충돌해서 일단은 중지시켜 놨습니다. 결과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볼 건데요. 제 경험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판단으로는 이산소가 아닌데 상조가 계속 주장하니 동네 사람을 데려오라 해서 동네 사람이 데리고 올 거다. 그거예요. 동네 어르신이요. 조금 빨리 돌려서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경우에도 그렇다고 제가 듣는 것도 현실이고요. 예,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시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 때문에 제가 소개만 드리고 영상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종료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이묘지는 포기해라. 이묘지는 아니다. 이묘지는 복원해줘라. 남의 묘지 만졌으니까. 그래서 주변 전문가를 모셔서 잔디까지 포함해서 복원해주는 기술자를 불러서 복원시키면서 저는 묘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10원 한 장 받은 바 없고 그럼에도 저희를 찾아줬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그럼 이분 묘지를 찾아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2시간 시간을 소비해서 이분 묘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묘지가 복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상이에요. 저희들이 새벽같이 개장을 하러 왔었고요. 이 산도는 아드님께서 저희들한테 화주인을 해주었던 산도인데 말씀과 산도가 조금 상호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일단 한 상태였었고요. 오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프 아까 아침에 여기서부터 오프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인터뷰를 3회에 걸쳐서 합니다. 동영상 인터뷰 영상이 3개가 있어요. 지금도 그 첫 번째 영상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오늘 와서 한 행동이 뭐냐를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에요. 어떡하다가 이거 산소가 공사를 잘하다가 중단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자기 부모님 상주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아버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산소 본문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눈치챈 거잖아. 네, 이런 영상이에요. 똑같은 영상이에요. 또 인터뷰를 또 남깁니다. 대정으로 와가지고 선생님이 주시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확인해주면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포크레인이 우회를 딱 거두는데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상주님은 여기가 확실하게 맞다고 큰아들이 말했는데 우리 경험으로 여기가 아닌 거잖아. 예, 여기도 똑같이 오늘의 사건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기도 또
내내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한 번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러냐면 남의 묘지를 만졌기 때문에 기록으로 확실하게 남겨야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대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한 번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예, 오프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육성으로만 하는 것보다 같이 참여했던 오프를 통해서 오늘의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는 그 기록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거 묘지에 일단 개장을 왔다가 지금까지 못 하고서 개장 묘지를 다시 개장하는 게 아니라 묘지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그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잠깐 알려줘요. 개장하러 왔는데 저희 상주님 확실하게 본인 묘지라고 해서 저희는 상주님 말을 신뢰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포크레인 일을 하다 보니까 묘지가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물어봤는데 상주님 계속 본인의 묘지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아니잖아요. 동영상 내용이 길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황이냐를 제가 증거 기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는 인터뷰예요. 이제 묘지를 찾아드리고 다시 이제 묘지를 찾아주고 다시 복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 복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럼에도 비록 하다가 중단을 했지만 남의 묘지를 만졌기 때문에 복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을 또 자료로 남기는 거예요. 아우 한열매들이 예, 이렇게 제가 기록으로 남겼음에도 고발당했죠.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또 다시 살펴볼게요. 실행은 실제 묘주 실행 사례 살펴볼게요. 이제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남의 묘주인지 알았기 때문에 진짜 묘주는 이제 가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묘주였었는데 제가 인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주가 돼요. 그럼 실제 묘주는 자기 묘지를 만졌기 때문에 가주한테 묘지를 복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죠. 제가 봐도 그건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분은 남의 묘지인지 모르고 서류까지 발급받고 우리한테 일을 시켰죠. 남의 묘지를 진짜 팠죠. 그러니까 보상도 해줘야 되고 복구도 해줘야지 돼요. 그러나 진짜 묘지는 보상 복구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육을 손괴하면서 민형사 고발을 했어요. 가주한테 형사 고발을 우선 했어요. 그러나 현행법에서 무혐의 나왔어요. 왜 무혐의 나옵니까? 라고 물으니 모르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1억 민사를 했답니다. 진행 과정 살펴볼게요. 저는 진행을 할 때 과정을 기록했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2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참고인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두 번째는 고발 당한 자 피고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가주는 형사, 민사 다 받았고 저는 아직까지 형사만 받았어요. 형사에서 대행자인 제가 그곳에 참여해서 제가 일은 제가 주관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 포크레인 사장도 제 휘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포크레인은 현지 포크레인입니다. 저희 작업 포크레인이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건은. 저와 난생 처음 대면한 현장 포크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생 처음 만난 포크레인과 대행자인 저와 난생 처음 만난 개장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가주 3인이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인이 모의해서 요구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까 동영상에서 제가 멈춰 세운 바와 같이 제가 멈춰 세우고 복구까지 한 다음에 밤에 몰래 와서 묘지를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3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했어요. 현행법 하에서
파묘 업무는 고발되었을 때 억울한 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료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식간호부터 가주예요. 가주는 유골 손괴로 민사, 형사 진행되고 있고요. 인부인처는 유골 손괴로 형사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중간 격벽 상부쯤에서 멈춰 세웠는데, 이분들은 고인이 누워 계신 침실, 격벽 상부에서 침실까지 도달하려면 한참을 더 파야지 되는데, 침실을 헤집어 놓고 저희들한테 덮어씌우게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조사받으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 동농님들 대응 능력이 부족하면 100% 누명 씁니다. 여기서 대응 능력이라 하면 그런 황당한 검증을 통해서 누명을 씌우는 자가 있어요. 이번 건처럼. 그럴 때 확고부동한 증거가 없으면 100% 당합니다. 돈이 없어도 당합니다. 저쪽이 돈으로 대응해오면 이쪽도 돈으로 대응해와야 되는데, 저와 같은 동료들은 돈으로 대응할 능력도 부족할 거로 보고요. 증거로 대응할 능력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합니다. 이 검증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검증이 객관적이어야지 되는데 주관적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조작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요. 분명히 격벽 상부까지를 파다가 멈췄는데 그 하단부 깊숙하게 있는 고인 침실, 속광이라고 하고 내광이라고 해요. 그 집까지, 그 곳까지 마음대로 헤집어 놓고 민형사 고발해도 돼요. 헤집었다고. 그렇게 고발당했어요. 여기 소재지는 부여 지티리건이에요. 이렇게 조작에 참여했던 분은 저와 같은 동료들이에요. 부에 있는 뭐 장례식장 직원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런 황당한 조작을 하고 저는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자료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멈춰 세웠던 자료 다시 보여드릴게요. 명정을 확인하고 개당 신고 필증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멈춰 세웁니다. 묘주한테 먼저 보고하고 멈춰 세웁니다. 왜요? 네. 왜요? 네. 이름이 아닌가 봐요. 네. 이때 격벽이 확실하게 보이고 포크램 바가지에 격벽이 최대 10cm까지 잘려나가요. 그곳에 명정이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 그들이 제출한 장례식 진행 중의 자료에 거기에 명정을 설치했어요. 확고부동한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검증을 해서 우리들한테 덮어씌우려 하려면 이렇게 검증을 해야죠. 우리가 격벽 부분에까지 긁었기 때문에 격벽 부분부터 지표 단면 검증을 해야죠. 이렇게 긁으면 100년 전에 팠던, 열흘 전에 팠던, 어제 팠던 자리는 한 삽을 팠던 한 줌을 팠던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검증 절차로 저희들이 하다 멈춘 그 지점에서 속광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검증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런 검증은 없어요. 그냥 속광만 다 헤집어서 요구를 헌터러 놓고 그걸 사진이나 찍고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게 경찰한테 통한 거죠. 그래서 고발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 고발을 하면 누구든지 누명 쓰고 당할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다 증거를 가지고 있죠. 다 촬영했죠. 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으로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그럼에도 고발당했는데 저와 같이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로 잡는
동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위험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약자는 저와 같은 동료예요. 돈 있는 사람은 조작해놓고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약자는 어떡할까요? 돈도 없어. 증거도 없어. 당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그때 왜 이 자료를 제가 제출했느냐면 그들이 어떻게 검증했던 그 검증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황당한 건데 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검증해야지 그것이 검증으로서의 자료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검증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진행했던 영상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가 있고 그들의 자료를 통해서 또 명정을 설치했던 그 부분까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이 최종 지점 단면도, 여기서 최종 지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멈춰 세웠던 그 단면도를 제출했어요.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쯤에서, 이쯤에서 멈춰 세웠어요. 이 지점부터, 속광이거든요, 여기가 속광이에요. 속광까지는 상당한 깊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까지 판에다가 대미오기하고 멈춰 세웠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참고인 진술 때도 했고 영상 자료를 제가 제출도 했어요. 그거 보면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부터 속광까지 내광까지의 이 토층 지층 검증은 하지 않은 채 이 속광만 허집었어요.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속광만 허집어서 고인유구를 마음대로 허쳐놓고 그 자료를 찍은 거죠. 그때 멘트를 날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멘트를 날려서 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곳서부터 속광까지 도달하려면 속광까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검증이 그런 검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경찰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검증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검증인지를 경찰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또 억울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증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증 속광까지 도달하려면 격벽 상부에서 이런 토층 단면을 검증해야지 돼요. 토층 단면 검증하면 어제 모셨던 100년 전에 모셨던 단면 긁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로 파 내려갔는지 안 팠는지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이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이 절차를 무시하고 속광을 자기 마음대로 헤집어 놓고 경찰에 제출해서 고발해도 되고 민사법정에 제출해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작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조작을 근거로 민형사상 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쟁에서 조작자가 유리한 고지에 갈 수도 있어요. 왜? 돈이 있다면 돈을 써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조작한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증에 대해서 저번에 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혹시 발생하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작을 하는 것을 경찰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도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되죠. 조작했는데 왜 그 조작한 자를 그 자료를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이 부분이 현실에서 어려운가 봐요. 경찰, 검찰, 판사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가 봐요. 결론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저 일하러 간 것뿐인 그 사람조차 민형사 고발당하고 돈 쓰고 고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